파키스탄 88만 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국토를 가진 나라, 지구상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한 달에 미화 9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2억 5,860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무슬림 다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빈민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도시 한 구석에 약 250만 명의 삶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들 가운데 한 곳에서는 겨울 공기를 단 하루만 마셔도 보이지 않게 당신의 수명에서 무려 7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쪽으로 불과 5시간만 이동하면 스위스와 견줄 만큼 아름다운 계곡들이 펼쳐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 가운데 5개가 이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 중에는 거칠고도 장엄한 K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나라. 라호르는 파키스탄 문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긴 기간 동안 라호르는 지구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대도시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라호르는 인더스 평원이 만들어낸 넓은 분지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앉아 그 분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함께 머무릅니다. 600만 대의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와 오래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연기, 그리고 펀자브 국경 양쪽에서 농작물 그루터기를 태우며 생기는 짙은 계절성 연무가 도시를 뒤덮습니다. 라오르의 심각한 오염 상당수는 사실 파키스탄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겨울철 라오르의 대기 오염 지수는 평균 300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다고 보는 기준보다 1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 관찰자들은 라오르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담배 한 갑을 모두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2024년 11월에는 오염지수가 1000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10 마이크로그램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권고 기준보다 40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 시내 학교들은 거의 3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 피해는 사람들의 수명으로도 나타납니다. 라오르 주민들은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과 비교해 약 7년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이 도시에서는 대기 오염과 관련된 사망자가 약 12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Q에어의 2024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구에서 세 번째로 오염이 심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로 나가보면 절망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점상들은 미소를 짓고 아이들은 차량 사이를 재빠르게 누빕니다. 라호르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비록 공기가 그 숨을 쉽게 허락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험을 위해 라호르에서 단 하루를 보내보시겠습니까? 댓글에 예 또는 아니오로 남겨주세요. 이 도시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남자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어떤 오염 보고서보다도 파키스탄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남쪽 해안으로 이동하면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 도착합니다. 이 도시 안에는 일부 국가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는 하나의 거대한 동네가 있습니다. 오랑기타운은 인구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공식 정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57제곱킬로미터의 오랑기에는 약 24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만 명을 넘어서며 맨해튼보다도 더 빽빽합니다. 이를 인도의 유명한 뭄바이, 다라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라비는 3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면적에 약 1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다라비는 밀도 면에서는 더 높지만 오랑기는 사람의 전체 규모 면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오랑기는 외부 사람들이 빈민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모습과는 꽤 다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섬유 작업장으로 가득한 골목들이 보이고 집집마다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옷들은 파키스탄의 결혼식장으로 향하고 아랍 세계 곳곳의 도매 시장으로도 흘러갑니다.
좁은 콘크리트 방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하루 600개의 금속판에 페인트를 뿌립니다.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랑기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강은 플라스틱 쓰레기 아래 묻혀 있으며 강둑에 붙어 있는 집들에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유일한 주소입니다. 악취는 몇 블록 너머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는 지난 세기 가장 놀라운 도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 파키스탄의 사회과학자 아크타르 하미드 칸은 조용하지만 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이곳에 하수시설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 수는 없을까?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모았고 직접 손으로 배관을 깔았습니다. 오랑기 파일럿 프로젝트는 19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에 헤비타트 명예상을 받았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진정한 기회를 얻는다면 정부가 외면한 것마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세계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20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라치에는 약 1,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메가시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도시는 흔히 작은 파키스탄이라 불립니다. 신드인과 펀자브인, 파슈툰인, 무아지르 등 나라 안에 거의 모든 민족 집단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라치항과 인근의 포트 카심은 파키스탄 무역의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이곳에 본부를 둔 파키스탄 증권거래소는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관입니다. 카라치 하나만으로도 파키스탄 국내 총생산의 약 15%를 만들어내며 연방 세수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잘 모르지만 카라치는 사실 파키스탄의 첫 번째 수도였습니다. 1947년 8월 14일 독립의 날부터 1959년까지 정부의 모든 주요 결정은 이 도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수도는 북쪽으로 옮겨졌고 그곳은 훗날 이슬람아바드가 되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의 깊은 계곡에서 살아가는 칼라시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가 강한 파키스탄 안에서도 선명한 다신교 전통을 지켜온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비교적 밝은 피부와 옅은 눈동자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들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따라온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후손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칼라시 여성들은 개인적인 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상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새 남편은 이전 남편에게 가축을 건네 존중과 공동체의 균형을 표현합니다. 이런 관습은 그들의 사회에 공정함을 중시하는 가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세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드문 애니미즘 전통입니다. 산과 강, 숲과 들판 모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흰 까마귀는 기도를 신들에게 전하는 신성한 사자로 여겨집니다. 차모스 축제 기간에 열리는 만다그 의식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길이 열린다고 믿으며 가족들은 조상들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파키스탄 대부분 지역에서는 술이 금지되어 있지만 칼라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포도주 문화를 이어가며 그것을 공동체의 기쁨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젊은 남성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산속에서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며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힘을 기릅니다. 약 3,000명의 칼라시 사람들은 지금도 치트랄 지역의 분부레트와 룸부르, 비리르 세 계곡에 살며 오래된 종교와 의복, 축제를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호르나 카라치의 어느 시장에 들어서면 그 모습은 곧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상인도 남성이고 손님도 남성입니다. 운전사 역시 남성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시장에서 마주치는 10명 중 8명은 남성입니다.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5살 이상 파키스탄 여성 가운데 공식 노동 인구로 집계되는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여성 문해율은 약 52%로 남성의 73%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여성들은 대체로 집이나 학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바깥 세상의 시선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습만으로 파키스탄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시대에
깊은 인상을 남긴 뛰어난 여성들도 배출했습니다. 스와트 계곡에서 태어난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극단주의자의 표적이 된 공격에서 살아남은 뒤 소녀들의 교육권을 지킨 공로로 2014년 17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카라코람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미나 바이그는 2013년 5월 21살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파키스탄 여성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8달이 조금 넘는 기간 안에 모든 대륙의 최고봉인 세븐 서밋 등정을 완성했습니다. 아이샤 파루크는 JF-17 썬더 전투기를 조종할 자격을 얻은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성분법만큼이나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며 그중 일부 관습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거의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일반적으로 기대됩니다. 머리는 신성한 부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행동도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앉아있을 때 발바닥이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드러나게 하는 것도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왼손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돈, 선물을 왼손으로 건네는 행동은 불쾌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라치와 이슬람아바드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무릎과 어깨를 항상 가리는 옷차림이 일반적입니다. 복장이 요구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낮 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먹거나 마시는 행동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법적으로 금주 국가입니다. 1979년에 제정된 금주 명령에 따라 무슬림 시민에게는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무슬림 소수 집단과 외국인 방문객은 별도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60년에 설립된 머리 브루어리는 인도 아대륙 전체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서양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2018년 트랜스젠더 보호법에는 폭넓은 법적 보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파키스탄 시민은 국가 신분증에서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분야에서 파키스탄은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빈디아 라나라는 활동가가 파키스탄에서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공직 선거에 출마한 초기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한 관습 중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관습을 실수로 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비리야니를 주문하는 순간을 지켜보면 됩니다. 비리야니는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요리법은 수백 년 전 페르시아에서 전해졌고 무굴 군대와 함께 인도 아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식 비리야니, 특히 카라치에서 즐겨 먹는 신드식 비리야니는 긴 알갱이의 바스마티 쌀과 큼직한 고기, 그리고 마살라와 카다몬, 정향, 월계수 잎을 넉넉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주방에서는 감자와 말린 자두를 함께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라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을 맛본 많은 여행자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접시라고 말합니다. 닭고기나 양고기를 넓은 철제팬에 넣고 토마토, 생강, 풋고추, 마살라와 함께 천천히 익혀내며 뜨겁게 지글거리는 상태로 제공됩니다. 라호르의 카라이 식당들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주방불을 끄지 않습니다. 한림은 좀 더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렌틸 콩과 밀, 그리고 천천히 익힌 고기를 넣어 만든 걸쭉하고 따뜻한 스튜로 라마단 기간에 특히 널리 먹습니다. 사지는 통닭이나 양고기를 꼬치에 꽂고 마살라를 바른 뒤 숯불 위에서 구워 만드는 음식입니다. 라호르에서 가장 유명한 사지 가게는 칼리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요리사가 운영합니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쿨피가 있습니다. 우유와 버터로 만든 진한 파키스탄식 아이스크림으로 막대에 꽂아 먹습니다. 그 옆에는 차가운 요구르트와 타마린드 처트니를 곁들인 렌틸콩 튀김, 다히 발라도 있고 숯불에 구운 고구마에 마살라와 레몬을 뿌린 샤카르 칸디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요리는 세계 주요 음식 매체에서 꾸준히 세계 상위 10손가락 안에 드는 요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호르 길거리 모퉁이에서 마시는 밀크티 한 잔은 약 50루피, 미국 돈으로 약 18센트 정도입니다. 첫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세 잔은 더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표를 예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글로 적히지 않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어기면 실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라호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982년 페르시아, 지리서, 후두두, 아랄람에 등장합니다. 그 책은 거대한 사원과 활기찬 시장, 과수원이 펼쳐진 작은 도시를 묘사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도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호르는 무굴 제국 아래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무굴은 1500년대 초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인도 아대륙 대부분을 다스린 왕조였습니다. 1700년 무렵 아우랑제브 황제 시대의 제국은 약 1억 5,800만 명을 품었고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그 경제력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컸습니다. 무굴은 라호르를 하나의 걸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와지르칸 모스크는 샤자한 통치기인 1634년부터 1641년 사이에 세워졌으며 궁정의사였던 하킴 일무딘 안사리가 건립을 맡았습니다. 훗날 그는 라호르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모스크는 거의 모든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정교한 타일 모자이크, 즉 카시카리 장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아우랑제부 시대인 1673년에 완성된 바드샤히 모스크는 최대 10만 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스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라호르성과 인접한 샬리마르 정원은 198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함께 등재되었으며 무굴 페르시아 건축 전통이 남긴 가장 뛰어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09년부터 와지르칸 모스크는 아가칸 문화재단의 주도로 세심한 복원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독일과 노르웨이, 미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 뉴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파키스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굴이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본 첫 외부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수백 년 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도 같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는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14개의 산 가운데 5개가 파키스탄 북부 국경 안에 있으며 7,000m가 넘는 봉우리도 100개 이상 솟아 있습니다. 카라코람 산맥에는 케이와 난가파르바트, 가셔부름, 일봉, 가셔부름 이봉, 브로드피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해발 4,693m의 쿤제라브 고개까지 이어지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포장, 국제 국경 통과 지점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곧바로 중국 땅에 닿게 됩니다. 이 산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우 냉혹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K는 그 기록만으로도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2021년까지 약 377명이 정상 등정에 성공했지만 90명이 넘는 등반가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정상에 오른 4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최근에는 숙련된 가이드와 미리 설치된 로프 덕분에 그 비율이 7명 중 1명 정도로 낮아졌지만 K는 여전히 8,000m급 산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가 파르바트가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이 산을 킬러 마운틴이라 부릅니다. 이 이름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1953년 첫 등정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미 31명의 등반가가 도전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난가 파르바트의 완전한 겨울 등정은 큰 희생 없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도전자들 가운데에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인 무함마드 알리 사드파라도 있었습니다. 그는 2021년 2월 겨울 K 등정에 나섰다가 실종되었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관광 지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조용히 숨겨진 비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훈자 계곡은 오래전부터 전해진 한 이야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흔히 100세를 훌쩍 넘겨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양 여행자들은 이 전설을 고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이어진 동료 심사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할 기록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훈자는 더 현실적이면서도 여러 면에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살구나무와 벚꽃이 피어나는 계단식 밭,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들, 그리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충분히 보상받는 듯한 풍경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페어리 메도스는 킬러 마운틴이라 불리는 난가 파르바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전망지입니다. 더 동쪽에 있는 스카르두는 K 베이스 캠프 트레킹의 출발점이며 이 여정은 지구에서 가장 보람있는 20일 일간의 하이킹 코스 가운데 하나로 널리 평가받습니다. 거인의 땅으로 알려진 데오사이 국립공원은 티베트 고원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원 공원이며 그 안에는 히말라야 불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치트랄 지역의 조용한 곳에서는 칼라시 사람들이 분부레트와 룸부르, 비리르 세 계곡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3,000명의 이슬람 이전 전통을 간직한 칼라시 사람들은 고대 신앙 체계와 전통 의상, 계절 축제를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휘하에서 복무했던 병사들의 후손이라고 전해집니다. 2015년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에 발표된 한 연구는 칼라시 인구 안에서 서유라시아계 유전적 혼합을 확인했지만 마케도니아 혈통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지금도 아름다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파키스탄은 이러한 여행지로 향하는 길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약 190개국 시민은 온라인 관광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정도 몇 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파키스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여행 목록 맨 위에 오른 곳은 어디인가요? 훈자 계곡인가요? K 베이스 캠프인가요? 아니면 칼라시 계곡인가요? 파키스탄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는지 여행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산이나 음식, 오래된 건축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파키스탄 북부의 파슈툰 공동체는 파슈툰 왈리라는 오래된 불문율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 원칙은 적어도 2000년 동안 그들의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님이 누구든 조건 없이 환대하는 멜마스티아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나나와 타이도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뜻하는 가이라트, 그리고 정의와 책임을 의미하는 바달도 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오면 주인은 사흘 동안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온 한 은퇴한 여행자는 카라치를 2번 방문했고 의료 봉사를 위해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에 관한 한 다큐멘터리 아래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친절합니다. 음식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그 말을 쓰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대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300년 넘게 다스렸던 제국이 남긴 유산입니다. 스위스와 견줄 만큼 웅장한 산맥과 로마 제국보다 오래된 전통을 가진 나라임에도 매년 수십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3년 파키스탄 해외 고용국은 해외 취업을 위해 떠난 사람이 86만 2,625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가 기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2025년에도 출국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덴마크 외교부와 국제이주기구가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사람들의 약 40%가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상황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순유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평균 비공식 노동자는 여전히 한 달에 약 미화 90달러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약 900만 명의 파키스탄 사람들은 2024 회계연도에 302억 5천만 미국 달러를 본국으로 송금했다고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밝혔습니다. 2025년 전체 송금액은 325억에서 330억 미국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약 8에서
9%에 해당합니다. 파키스탄을 약하게 만드는 이 이탈이 동시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두뇌 유출이라고 부르는 고급 전문 인력의 빠른 해외 이동은 파키스탄의 장기 발전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의 파키스탄이 진짜일까요? 파키스탄은 혼란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아름다움만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2026년 현재 파키스탄은 국가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소비에 크게 의존하던 경제에서 벗어나 더 산업화되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세 가지 중요한 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광물 개발, 재생에너지, 그리고 해양 기반 시설입니다. 발루치스탄에 있는 레코디크 프로젝트는 이러한 경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와 금 매장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사업은 외부 원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분명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파키스탄의 국제 수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익 가능성도 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움직임은 깨끗한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추진입니다. 디아메르 바샤댐과 모흐만드 댐을 포함한 대형 댐들의 빠른 건설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설들은 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대규모 홍수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 아래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다르항은 파키스탄을 중요한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항구는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들과 중국 서부 지역을 아라비아해의 세계 해상 운송로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과다르는 실제로 의미 있는 국제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은 단순한 기반 시설 사업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력을 향한 신중한 선택입니다. 파키스탄은 단기 소비에 기대기보다 실제 산업 역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공급망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10년이 끝날 무렵 동양과 서양을 잇는 꼭 필요한 다리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 어떤 역설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에 장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행 목록 맨 위에 오른 곳은 어디인가요? 푼자 계곡인가요? K 베이스 캠프인가요? 아니면 라호르의 무굴 유산인가요? 파키스탄의 이웃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자신만의 높은 산과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계속됩니다.